자카르타의 숨막히는 공기가 검찰청 건물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와 리나 위자야의 목덜미를 축축하게 적셨다. 에어컨은 낡은 소리를 내며 돌아갔지만 습기를 밀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사무실은 서류 더미와 희미한 담배 냄새, 그리고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로 가득 차 있었다. 리나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하르잔토 국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과연 살아남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리나 위자야, 27, 인도네시아 화교. 그녀의 상대적으로 하얀 피부와 작은 체구는 프리붐이 동료들 사이에서 늘 그녀를 이방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꼼꼼했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그 장점들은 종종 그녀를 더 많은 업무와 눈에 띄지 않으려는 노력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법과 질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권위적인 상하관계,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우왕 플리친, 윤활유처럼 일을 매끄럽게 하는 돈, 즉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하르잔토 국장, 4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프리부미 남성. 그는 공식 석상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냉혹함과 탐욕이 언뜻 비쳤다. 그는 리나의 꼼꼼함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종종 우리 화교들은 머리가 좋지 같은 말을 던지며 그녀의 출신 배경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포장된 경멸이자 선을 긋는 행위였다. 리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날도 리나는 하르잔토 국장이 지시한 묵은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서 기계적으로 날짜와 사건 번호를 확인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문득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철거 지역 영세 상인이 피의자로 지목된 단순 폭행 사건. 하지만 첨부된 보고서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최종 보고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초기 조사 보고서에는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다. 리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초기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번갈아 살폈다. 수정의 흔적, 미묘하게 다른 서명,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 직후 하르잔토 국장의 개인 메모지에 적힌 의심스러운 이름과 거액의 숫자. 이름은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의 것이었다. 철거 지역과 관련된 이권을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리나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 조작과 뇌물수수의 정황이었다. 피해자는 힘없는 상인이었고 가해자는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사업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르잔토 국장이 있었다. 리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걸 못 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아무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빠른 속도로 문제의 서류들을 촬영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련 파일들을 개인 USB에 몰래 복사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하마터면 USB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USB를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그 순간부터 리나의 평온했던,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던 일상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비밀을 품은 시한폭탄이 된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하르르잔토 국장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리나에게 업무를 지시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했고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여러 사람 앞에서 리나를 질책했다. 리나 씨, 요즘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는 것 같군.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리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리나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하르잔토의 시선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철거민 상인의 지치고 억울해 보이는 얼굴을 떠올릴 때면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덮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동시에 그녀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의 일부였다. 리나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하르잔토의 컴퓨터에 접근하려 했지만 비밀번호에 막혔다. 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 했지만 그는 늘 주변을 경계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절망감이 깊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던 리나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H국장 다음 주 금요일 호텔 P 연회장 K그룹 관련 발표. 밑에는 알아보기 힘든 이니셜 A가 적혀 있었다. 리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궁. 그는 리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약간 선배뻘 되는 직원이었다. 평소 하르잔토의 눈치를 보며 리나를 애써 외면하던 그였다. 리나는 쪽지를 빠르게 주머니에 쑤셔넣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궁은 이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왜?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하르잔토에게 무언가 불만이 있었던 걸까?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리나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리나는 아궁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K그룹은 하르잔토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회사였다. 다음 주 금요일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아마도 하르잔토의 승진이나 중요한 성과 발표와 관련된 자리일 터였다. 그곳은 많은 언론과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곳. 만약 그 자리에서 하르잔토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면 리나는 내부 감찰부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역시 하르잔토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혹은 더 큰 부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외부 폭로뿐이었다. 그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 언론인 몇 명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정의를 위한 제보. 다음 주 금요일 호텔 P 연회장. 증거는 당일 전달.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리나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행사 당일이 다가올수록 리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매 순간 하르잔토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는 USB에 담긴 증거들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만일을 대비해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었다. 행사 당일 리나는 병가를 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호텔 B 연회장 근처 카페에 앉아 약속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약속 시간이 되자 카페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리나가 이메일로 보낸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기자였다. 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증거가 담긴 USB와 간략한 설명서가 들어있었다. 기자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리나를 잠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페를 나섰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였다. 리나는 심호흡을 하고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아궁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행사 진행 요원으로 잠입해 있기로 했다. 리나는 그에게 또 다른 USB를 건네주었다. 이 USB 안에는 하르잔토의 비리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몇 개가 담겨 있었다. 아궁은 리나의 눈을 피하며 USB를 받아들고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리나는 연회장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하르잔토 국장이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리나는 아궁에게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짧은 문자 메시지. 지금. 잠시 후 하르잔토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그의 발표 자료 대신 다른 이미지가 나타났다. 뇌물수수 목록, 조작된 서류의 사진, 그리고 흐릿하지만 하르잔토가 문제의 사업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미지는 단 몇 초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렸다.
하르잔토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이건 음모야. 누가 이런 짓을.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리나는 조용히 빠져나왔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자카르타의 뜨거운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다. 그녀는 해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인도네시아 전역은 하르잔토 국장의 비리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리나가 제보한 언론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를 내보냈고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소셜미디어는 하르잔토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총장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르잔토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권력은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직위 해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던 그의 권위는 한순간에 추락했다. 리나의 신원은 다행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를 도왔던 기자와 아궁 모두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아궁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리나에게 작은 위안의 눈빛을 보내곤 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리나는 여전히 같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지만 이전의 리나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르잔토 같은 인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의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자신이 그 벽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르잔토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부패는 여전히 조직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또 다른 하르잔토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몇 달 후 리나는 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사무실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타까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리나는 검찰청 건물을 나와 자카르타의 복잡한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지나가는 오토바이 택시를 잡았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타자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오토바이는 수많은 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